아시안컵 이후 처음 축구대표팀이 소집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탁구 게이트, 카드 놀이 등 잇따른 논란과 사건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고 다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들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축구대표팀이 오늘부터 태국전에 대비한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훈련에 돌입을 했는데 일단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선수들이 오늘 소집이 된 건 맞습니다만 예. 모든 선수단이 합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각자의 소속팀의 일정 때문에 예. 토요일 날 경기를 마쳤던 선수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합류가 가능했던 스케줄이지만 일요일 날 경기를 했던 선수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선수는 지금 열심히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는 이런 일정이기 때문에 뒤늦게 경기를 한 선수들 제외하면은 국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해외에서 뛰고 있지만 경기를 일찍 마친 선수는 정상적으로 합류가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른 대표팀 합류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안컵의 여파도 있고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와중에도 일부 이번에 K리그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 주민규 선수라든가 새롭게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이제 오늘 훈련은 K리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거고 이제 내일 유럽파 선수들이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내일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다 합류를 하게 되는데 네. 오늘 귀국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라든가 김민재 같은 선수들은 오늘 정상적으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예. 네, 합류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라든가 또 백승호 같은 선수들은 한국에 일찍 왔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으로 합류가 가능한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라든가 일부 선수들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내일 합류를 하는데 그런 일정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오늘 귀국한 선수들,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도 정상적으로 오늘은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일정이고요. 예. 내일 합류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화요일 날 귀국을 해서 사실상 수요일 날 하루 훈련하고 이제 목요일 날 경기를 해야 되는 예, 이런 예. 일정들을 우리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다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훈련 내용도 훈련 내용입니다만 이번 소집 훈련에서는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의 입에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귀국을 하면서 과연 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를 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이제 둘 사이에서 불거진 문제였고,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가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이제 만남을 가짐으로 해서 네, 좋은 분위기를 두 선수 사이에 연출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쉽게 이 문제들이 일단락되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이강인 선수를 인터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앞뒤 사정 모든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예. 이강인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인지 여론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주 뭐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본인도 앞뒤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일단락 짓고 계속해서 대표팀 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전합니다. 예. 손흥민 선수는 이제 오늘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나와서 또 이 팬들에게 그 성원에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표정은 아직은 좀 굳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소속팀 토트넘이 지난 주말 경기였죠. 풀럼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기에 이어진 여파, 피로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밀어닥치지 않았나 이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합류할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대표팀에 온다는 거 또 대표팀 주장으로 활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분이 교차한다는 얘기들을 자주 했잖아요. 예, 네, 예. 이번 대표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안컵의 여파가 아직까지는 해소가 안 된 상황.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서 처음 대표팀이 소집돼서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네. 네,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풀럼과의 경기, 네, 주말 경기가 토트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예, 예. 네, 그 경기를 승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내부에서도 그렇고 기자들도 손흥민 선수에게 좀 날선 질문들을 현지 기자들이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이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의 손은 아직 좀 부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태국과의 2연전을 치르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손이 아직 완치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예. 경기를 치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실제로 이제 리그 경기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물론 경기마다 지금 기복이 있습니다. 예. 아시안컵에서 모든 체력 그리고 또 모든 걸 소진했던 선수들이 체력이 좋아져서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기복을 보이는 일부 우리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현지 가서도 좋은 경기를 했던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플럼과의 경기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날은 손흥민 선수도 상대 수비에 봉쇄당하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국내에서 지금 월드컵 2차 예선 한 경기 태국이랑 하고 또 태국 넘어가서 원정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수들 소집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시간 비행하고 와서 월요일 날 소집된 선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화요일 날 소집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선수들은 장시간 비행 다음에 시차도 적응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로도 누적돼 있고 그리고 몸 상태 역시도 훈련도 제대로 하질 못하고 그렇게 대표팀에 합류해서 경기를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스케줄을 극복하고 좋은 경기를 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런 부담감 속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팬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이번만 싶습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그 소집 시간이 임박해서 이렇게 소집이 된 겁니까? 아니면 매번 그래왔습니다. 예. 국제 대회가 아닌 이상 월드컵이라든가 혹은 아시안컵 같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파 주간 대회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팀이 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시즌 도중에 유럽 리그 기준으로 시즌 도중에 선수들이 합류가 돼서 그렇지 예. 원래 월드컵은 여름에 치러지고 유럽 기준으로는 시즌이 끝난 다음에 대회가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시즌 끝나고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잠깐 휴식 취하고 대표팀에 합류해서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습니다. 예. 네, 아시안컵이라든가 이런 대회 역시도 최소한 선수들이 일주일 이상은 선수들끼리 손발 맞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시즌 도중에 A매치 주간의 평가전이라든가 또 월드컵 예선이라든가 이런 경기들이 이제 치러지는 상황에서는 유럽에서 우리가 원정 평가전을 치르지 않는 이상 예. 선수들은 이런 어려운 스케줄을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상당히 빡빡한 일정, 또 어려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이 손흥민 주장 체제가 계속될 거냐 이 물음에 물론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이야기 듣고 오시죠. 손흥민 선수 주장 체제는 계속 갈 거고요. 오면 어떤 얘기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생각도 듣고 싶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선수들과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금 이런 좀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글쎄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믿음은 분명히 변함이 없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황선홍 감독 역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벤치에 그리고 코칭 스텝이 지도자가 감독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 역시도 우리 대표팀에 있어서는 전력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 이런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에 헌신할 수 있어야만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대표팀 성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안컵에서의 어떤 여파가 묻어나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번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결과가 향후 우리 대표팀이 나아갈 방향도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분위기라든가 팬들이 대표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까지도 모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겠죠. 예.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물론 이제 훈련과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한 잡지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는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아. 지금 당장은 이제 축구 쪽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은퇴가 정말 임박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은퇴가 막상 닥쳤을 때, 그리고 나서는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이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이 은퇴 후에 어떤 진로에 대해서 모두가 또 걱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선수들이 은퇴하는 나이가 100세 시대를 비춰봤을 때는 정말 젊은 나이에 대부분 선수들이 은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선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길을 가는 선수들의 대부분이 현역 선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든요. 네, 축구는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자격증이 있어야만 반드시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수 때 어느 정도의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그러한 소식이 전혀 전해지지 않아서 지도자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겠구나라고 정도는 추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번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다시 태국전 훈련 준비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뭐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선수들이 함께하는 훈련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선수들을 좀 어떻게 기용하고 또 조직력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이 부분이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항상 우리 대표팀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표팀은 변화가 잦으면 잦을수록 많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핵심 선수들이 자리 잡는 대표팀이 중요하고요. 우리 대표팀은 그래도 코어 선수들,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선수들이 이번 대표팀에도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그동안 우리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 위주로 이번 명단도 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분명한 것은 휴식일이 짧고 그리고 선수진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시안컵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태국과의 경기는 전체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수선하면서 좋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 태국 원정 경기가 한 경기 더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경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확실히 아시안컵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선수들 역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고 전임 감독 시절에는 사실상 우리 대표팀이 방간에 가까운 자유형 축구였잖아요. 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그 부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 선수들의 위치 정도만 잡아줘도 우리는 좋은 선수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표팀이라서 자연스럽게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시안컵 이후에 이제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 좀 많다라고 아까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이제 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결국에는 우리 대표팀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이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태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몸을 회복하는지 또 시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는 역시 우리 대표팀 경기력 또 우리 대표팀 결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속팀 돌아가서 컨디션 회복된 선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골을 터뜨리고 그리고 좋은 경기력 회복해서 돌아온 선수들이 다수거든요. 조규성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 또 골을 기록을 했고요. 예. 이재성 선수도 지난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맹활약하고 대표팀에 합류가 된 상태입니다. 황인범 선수도 이제 좋은 컨디션을 어느 정도 보이고 대표팀에 돌아올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황희찬 같은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충분히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선수들이 각자 소속팀에서 지금 괜찮은 경기력 또 국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K리그가 개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몸 상태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들은 이제 이번 월드컵 2차 예선 두 경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우리 대표팀 21일 앞으로 이제 3일 뒤에 태국과 맞붙게 되는데 태국은 또 어떤 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태국과의 경기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이끌고 있을 때 동남아의 패권을 베트남에게 넘겨줄 정도였어요. 원래 태국이 동남아 축구의 선두주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팀의 패권을 베트남에게 넘겨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몇 년 사이에 팀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사타다 일본 감독이 지금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대표팀 감독이 바뀌면서 태국은 체격이 큰 선수들이 지금 태국 대표팀에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태국 선수들 생각하면은 키가 좀 작고 체구가 왜소해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힘도 좀 약하고 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예, 수가 그래서-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스트라이커도 185가 넘는 선수들이 있고 수비진도 대부분 180이 넘는 거한에 또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높이가 약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다 옛날 얘기고요. 마사타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팀의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경기는 항상 쉽게 지지 않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우리가 선수비 후역습을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예.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이제 깨트리기 위한 방법들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태국과의 두 번째 경기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역시나 우리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중원에서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 황인범 선수라든가 이재성 선수가 역시나 중원을 잘 받쳐줘야 되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좀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면은 예상과는 다르게 이 태국과의 두 경기가 상당히 수월하게 아.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원은 이번 대표팀에서는 선수 구성을 봤을 때도 그렇고 네네. 아시안컵과 불가피한 이제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원의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네,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 대표팀에게는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싱가포르와 5대 0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했고 중국과 3대 0으로 이겼고 이번에 만약에 태국과 2연전을 승리를 하게 되면 최종 예선 진출이 뭐 거의 확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두 경기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요. 예. 피파 랭킹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는 2차 예선을 잘 치러오고 있는데 남은 경기들 태국과의 두 경기가 있고 또 6월 가면 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경기들 결과에 따라서 자칫 피파 랭킹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월드컵 예선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에 있어서 포인트를 많이 벌 수 있는 경기들이에요. 그래서 예, 예. 이런 경기들 우리가 이제 시원하게 승리하면서 포인트를 얻어야만 자칫 3차 예선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시드를 못 받는 불상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태국과의 2연전 중요하고 3차 예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 짓는 것만큼이나 나머지 경기들 결과를 잘 가져가야만 우리가 피파 랭킹 관리를 하면서 호주와 지금 피파 랭킹이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역전당할 위기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 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자, 대한축구협회가 5월 초까지 클린스만 감독 이후에 새 사령탑을 선임할 계획인데 이번 이제 태국전 결과에 따라서 과연 황선홍 임시 감독이 또 정식 감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없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그 부분을 오히려 가장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한축구협회의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황선홍 감독이 이번 태국과의 2연전을 잘 치르고 4월에 있을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3세 이하 아시안컵도 잘 치르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의 방향 자체가 황선홍 감독에게도 이제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 것이냐 우리 예. 대표팀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게 급선무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도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각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팀들을 맡았을 때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감독을 뽑는 선택을 밟아 나가야지만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던 것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예. 감독 선임에 앞서서 우리 축구가 과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